네, 반갑습니다. 유하.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27일, 원래는 새벽 한 2시 정도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는데, 새벽에 좀 올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늘 최근에 시장이 지수는 좀 찌글찌글하게 쉬고 있고, 외국인들이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니까, 지수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6월 이제 말이고,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하면, 오늘도 제가 보면, 올라올 종목들은 오늘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올 종목들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좀 해놨다가 평소에 좀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 아니면 뭔가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주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오면 사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올라갈 때 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내가 어떤 종목을 공부를 해놓고 이 종목을 내가 이 정도 오면 사야겠다. 그렇게 딱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면은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오면 또 안 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 추세, 그러니까 그 대신 하락 추세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 종목이 약간 눌림목이 왔을 때 분할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배열 종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정배열 종목을.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빨리 벌고 많이 벌려면 정배열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 그거는 불변의 사실이고, 어쨌든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오늘은 반도체, 특히 HBM 관련, 인공지능 관련 HBM 반도체 관련 그쪽 종목들 얘기하고, 또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차도 오늘 올라오더만,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도 현대차 오늘 올라오잖아요. 기아차도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보고, 자동차 부품주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 재건주 얘기할 거예요. 재건주. 최근에 보세요. 제가 올린 영상들 쭉 보시면 제가 재건주 많이 말했는데 재건주들은 항상 기대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재건주들은 막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꾸준히 조금씩 올라오죠. 현대에버다임 같은 것도 계속 올라오고, 현대건설기계도 올라오고,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진성TC, 최근에 모듈러 주택 관련 주식들도 좀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그 재건주들 좀 얘기할 거고, 자동차 관련 주식들 좀 얘기할 거고, 반도체 관련 주 얘기할 거고, 그리고 화학주 한두 개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 싸움이니까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이 이렇게 되고, 그 공모주 가격이 이거 좀 보이시나? 공모주 가격 폭이 바뀌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첫날 공모가의 60%부터 400%까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모가가 만원짜리면은 첫날 4만원까지도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400%까지 가능해. 공모주 가격이 이제 이번 주부터 바뀌어가지고, 만원짜리가 첫날 4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첫날 상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고요. 정부가 교육부가 발표했죠. 수능 대책 발표했죠. 그거 킬러 문항 줄이고, 킬러 문항 하지만 교과서 위주로 하겠다. 이거는 지엽적인 거니까 교육부 무슨 교육주들 됐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지엽적인 거야. 구글 폴더블 폼 파일 오늘 출시됐고, 그리고 내일 8시에 파월 연설이 있어요. 파월 연설. 파월 이놈이 맨날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좀 찌글찌글한데, 지금 보면 7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이렇게 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을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연준은 올해 2번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은 또 더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파월 얘기를 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수요일 날 무슨 뭐 전기차 충전 관련 엑스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렇고. 그리고 목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있고, 인텔 그 마이크론 실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 최근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그 가격에 사는 건 반대하고. 그리고 나이키 실적, 뭐 그리고 이게 알맥이라고, 이게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전기차에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업체 같아요. 그래서 알맥이라고 뭐 상장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쟁력이 높았다는데, 이런 애들 뭐 처음에 올랐다 나중에 또 빠지겠지. 그러니까 공모주들은 무조건 첫날 아니면 둘째 날, 셋째 날 안에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때, 몸값이 뜨거울 때 팔아야 된다고, 공모주는. 그 공모주를 뭐 세월아 네월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그 대신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테마주들, 그 테마 섹터별로 지수는 좀 찌글찌글한데 섹터별로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아시죠? 어느 날은 막 교육주 막 급등했다, 어느 날은 조선주 올라갔다, 어느 날은 막 건설 기계 섹터 올라갔다, 어느 날은 반도체 올라갔다, 어느 날은 자율주행 올라갔다, 어느 날 로봇 올라갔다가, 그죠? 어느 날은 의료기기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길목 지키기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포트를 왜 짭니까? 포트를 왜? 미용기기 하나 정도 있어요. 반도체 한두 개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의료 AI 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포트를 짜놓으면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로봇 AI가 올라갈 때 로봇 AI 올라갈 때 따라서 사고, 건설기기가 올라갈 때 건설기기가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이러면은 이게 수익 나겠냐고. 건설기기가 빠질 때 사놓고, 로봇 AI가 빠질 때 사놓고, 2차전지가 빠질 때 사놓고, 미용 의료기기가 빠질 때 사놓고, 미용 의료기기가 올라올 때 팔아먹고, 2차전지가 빠질 때 사놓고, 2차전지가 올라올 때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야지. 올라갈 때 사면 다음날 빠져버리니까 손해가 나는 거라고요. 워낙 빨리 돌잖아, 빨리. 그리고 그 소금 뭐 방사능 오염수 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 이런 거 좀 하지 마. 곡물 사료 좀 하지 말고, 차라리 곡물 사료 할 바에는 제가 상사주 하라고 그랬죠. 상사주. 오늘 LX 인투 올라오더라. 보세요. 곡물 사료주 할 바에는 상사주 하라고 그랬잖아. 상사주. 오늘 LX 인투 보세요. 좀 무거운 종목인데 그 장이 안 좋아도 올라오잖아요. 장이 안 좋은데 올라오잖아. 오늘 기관들도 또 사고, 연기금 맨날 사. 이거 맨날 사. 이런 주식들, LX 인터, 포스코 인터, 장이 안 좋아도 상사 주식들은 올라온다. 일단 이따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상사주, 무역 상사주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일본의 무역 상사주를 워렌 버핏이 싸게 사가지고 막 3배씩 먹고 있어, 지금. 그래서 포스코 인터나 LX 인터, 그리고 최근에 한 종목 제가 더 얘기할 건데, 현대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현대코퍼레이션.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약간 있는데, 현대코퍼레이션 요 종목이 실적이 아주 좋아요, 올해.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배당도 한 800원씩 주고 하니까 요 종목도 관심 종목 추가해놓고, 포스코 인터, LX 인터, 그래서 포스코 인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LX 인터나 현대코퍼레이션이 후발주로 좀 따라갈 거고, 현대코퍼레이션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얘가 안 오른 게 아니야. 후발주로 오르고 있죠. 무역 상사주란 얘기예요. 상사주.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도 이런 애들 만약에 저 같으면 한 21,000원 여기 이 정도, 그죠? 21,000원 여기 보이죠? 21,000원. 요 정도 오면은 한번 들어갈만 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저도 지금 현대코퍼레이션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이렇게 밑으로 만약에 오면, 여기 21,000원 보이잖아요.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 오면 사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때 한번 팔아먹고, 요런 식으로.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코퍼레이션 약간 재건 테마에서, 철도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철도 관련 테마가 대아티아이, 뭐 현대 로템, 대형주 중에서 현대 로템이 실적 기대감 있습니다. 하반기 내년 현대 로템, 대형주에서는 현대 로템, 현대 코퍼레이션 뭐 이런 애들. 조그만 애들은 하지 말고, 조그만 애들 뭐 DITI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적 거지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테마를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빨리 돈다. 흑연 테마는 태경 BK만 보면 돼요. 태경 BK 같은 흑연 테마 중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애들 빠질 때 보고, 재건 테마도 항상 봐야 된다 그랬죠. 현대에버다임, 진성TC, 그런 애들. 자, 그리고 하여튼 2차,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말이 좀 빨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 성격이 느긋한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2차전지 안에서도 테마가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흑연, 뭐, 이렇게 다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애들 또 빠졌죠. 에코프로 BM 빠졌죠. 왜냐? 많이 올랐고, 공매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공매도랑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개인들이 왜 공매도랑 왜 싸워? 많이 오르 종목 하지 말라고. TV에서 막 에코프로 잠깐 노래를 부르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TV에서는 시청률을 위해서 언급하는 거다. 시청률을 위해서, 경제방송도 시청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있고, 셀 관련주, 삼성 SDI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너무 비싸.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LG화학이 블록딜을 내가지고 지금 빠졌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의 거의 80% 갖고 있단 말이야. 81%. 그렇기 때문에 80%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블록딜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LG화학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LG 엔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니까 당연히 주가가 안 좋지. 그 최근에 보십시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오랜만에 할 말은 많아 지금. 두산바퀴 같은 거 빠지지. 이렇게 두산바퀴가 많이 올라온 주식이, 자 보세요. 두산바퀴 같이 많이 실적은 좋아. 많이 올라온 주식이 여기서 자사주 매도를 하니까 빠지잖아요. LG엔솔도 많이 올라온 주식 중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 중에서 여기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블록딜 한단 말이에요. 블록딜. 그러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빠지니까 지분이 시장의 유통 물량이 늘어나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이 적었는데 LG엔솔 지분이 19%밖에, 유통 물량이 19%밖에 안 됐는데 지분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매도 치는 놈도 늘어나는 거지. 자,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자, 그리고 충전 관련주 오는데 이게 다 테마예요. 충전 관련주는 SK 네트워크스나 일부 종목 몇 개 빼고는 다 테마다. 휴맥스 홀딩스 이런 거 다 테마야. 다 테마. 대유 플러스 그 필요 없어. 다 테마야.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있는데, 전고체 관련주 아직 빠르다 그랬죠. 빨라. 그래서 내가 믿는 회사는, 셀에서는 삼성 SD 하나만 믿어요. 저는. LG에너지도 나도 믿지 않아. 삼성 SD 하나만 저는 믿는다.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물론 좋은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건드릴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저도 2차전지 쪽은 잘 안 하고 안 건드리고 있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길게 보면 요렇게 지금 이 소재, 셀 소재 쪽에서 동국 산업 같은 거 요런 것도 많이 빠졌거든. 지금 요런 거 보시면 많이 급등했다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죠? 동국 산업도 옛날 셀 소재, 그 TCC 스틸 하는 거 있죠. 니켈 도금 강판. 요렇게 동국산업처럼 많이 올랐다가 많이 급등했다가 많이 빠진 애들, 요런 애들은 동국산업 같은 애들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국산업 같은 애들, 그죠? 동국산업 같은 것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아마 올해는 좀 그렇지만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빠진 애들은 기회가 될 수 있어. 근데 에코프로 같이 많이 오른 애들, 여기서 자꾸만 떡건물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응? 이게 봐서요. 20만원짜리가 70만원 갔는데 여기서 자꾸만 초보들이 사가지고 떡건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공모들도 보세요. 기관들도 죽어라 팔지. 이게 파란색이 다 기관 매도거든. 외국인들도 죽어라고 팔지. 개인만 사는 거야. 주가가 좋을 리가 없지. 자, 됐고. 그리고 자꾸만 수단매가 계속, 이거 주소지 잡기. 의료기기에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 뭐 있어요? 휴비츠, 클래시스, 휴비츠 같은 거 좀 빠질 때 사면은 이거 먹을 가능성이. 휴비츠, 클래시스, 그리고 디오, 일단 디오 얘기할 거예요. 디오, 그리고 원바이오젠은 창상 피복제 얘기하는 하는 건데 실적이 올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메디아나 이런 거 좀 관심주에만 놓나. 메디아나 같은 거 심장 제세동기 이거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는 건 그래도 휴비츠 제일 좋게, 휴비츠, 디오 같이 치과 임플란트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좀, 디오도 좀 올라왔지만 좀 다시 빠질 때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고, 덴탈,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얘기할 거고, 엔터는 맨날 제 SM하고 YG 플러스 얘기했는데 SM도 103,000원에서 1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빠졌죠. 그러니까 SM도 10만원까지 왔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지.
제가 그때도 내가 12만 얘기했을 거야. 12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10만 원 왔잖아. 그럼 그걸 팔고 다시 또 빠지 10만 5천 원 이렇게 빠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SM 같은 것도. 조선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조선은 너무 조선은 물론 최근에 올라오는데 조선주는 실적이 올해 좋은 게 아니라 내후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적을 선반영하는 거야. 근데 조선주들은 워낙 중후장대 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 원자재 가격이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조선주들은 NRC들이 실적 추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적이 적자 종목이 다음 분기 흑자 되겠지 하고 추정해서 들어가면 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쉽지가 않다. 왜냐면 변동이 심해. 그게. 그리고 내가 조선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중공업을 매각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이 중후장대 인건비 막 몇천 명씩 투입되는 배 만드는 그런 게 그게 맞냐고 그 이재용이 판단했나 봐.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한 산업을 위주로 가려고 했겠지. 반도체나 이렇게 2차전지나 이렇게 좀 그렇게 소프트한 산업, 인력이 좀 줄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가려고 했겠지.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배 만들고 그 몇천 명씩 투입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배 만드는데 지금 무슨 인도네시아 이렇게 말레이시아 태국 그런 애들 들어와가지고 배 만드는데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은 자꾸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용접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배 만드는 회사들 용접 공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며. 인건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지는데 배 만드는 회사들은 사람을 엄청 많이 몇천 명씩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인건비 그렇게 맨날 그리고 노조도 그쪽은 세고 자동차랑 배 만드는 선박은 노조도 세고 그래서 쉽지 않다. 자, 그리고 차라리 이쪽이 낫다는 거예요. 이쪽이 좀 올랐는데, 최근에 이쪽이 올랐는데, 제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이 자동차, 건설 기계, 전력 기기, 이쪽은 실적 기대감이 있댔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땅을 파고 있다. 미국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 공장 짓느라고 난리고, 2차전지 공장 짓느라고 난리고, 팩토리, 2차전지 공장 짓느라고 난리야. 그래서 두산 바켓이나 진성 TC 같은 애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진성 TC 같은 애들, 두산 바켓, 대창 단조, 이런 애들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다. 현대건설 기계 다 실적이 이쪽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테마라게 보기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철도 쪽에서는 현대로템이 수주가 K2 전체 아시죠? 현대로템이 두 가지거든요. K2 전체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고 폴란드 쪽 이쪽, 동유럽 쪽,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지하철 전철 차량 파는 것도 수주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하여튼 좀 평소에는 무거운데 최근에 기관놈들이 현대로템을 좀 노리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해. 이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잠깐만요. 그걸 안 켰네. 잠깐만 이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재건주도 옛날에는 굴삭기를 좀 했는데 옛날에는 굴삭기 관련주를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어요. 모듈러 주택. 그 모듈러 주택 관련 주식들을 좀 봐야 돼요, 요즘에. 잠깐만요. 이거 메모장 좀 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네 또 이거. 됐어. 메모장 없어도 돼. 그냥 됐어. 메모장 열라고 했는데 메모장 안 열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쪽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어요.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어. 모듈러 주택.
그래서 그쪽 모듈러 주택 요쪽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장 지을 때 뭐 굴삭기 같은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모듈러 주택이 또 몇 개 안 돼요. 여기 보면 SY, 뭐 덕신 하우징, 금강호 요 정도거든. 요 정도? 요 세 종목이 이제 모듈러 주택.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짓는 주택이 있잖아요. 밑에 데크 플레이스 해놓고 샌드위치 패널 빨리빨리 짓는 거 있잖아.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이제 당장 이제 집이 너무 많이 부서지다 보니까 전쟁으로 일단은 공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 집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요청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쪽은 먼저 좀 공장 짓고 이런 것보다는 모듈러 주택 요쪽하고 전력이 먼저 복구할 때 그쪽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덕신 하우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요런 애도 오늘 또 마침 또 올랐는데 내가 이 자료는 저기서 만드는 이 덕신 하우징 같은 거 요거를 별표 한 개 합니다. 요거.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가장 낮죠. 지금 SY는 너무 올랐고 SY는 실적이 그저 그런데 덕신 하우징 올해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이 오늘 올라서 1100억이야. 그래서 원래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같은 날 좀 이런 거는 제가 요거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런 애들은 내가 볼 때 실적이 좋고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보시면 이 주식은 약간 눈치가 빨라야 돼. 지금 수급 같은 거를 맨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보시면 자세히 얘기해드리면 오늘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자세히 얘기합니다. 시간 걸리더라. 자, 오늘 보면은 요 기관놈들이 보이죠? 덕신하우징에서 기관 매수가 잡힌다. 금융투자, 보험, 그리고 사모펀드도 이렇게 잡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모듈러 주택 쪽에서 덕신하우징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수급이 좋아야지 주식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적하고 수급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딴 거 없어. 실적, 수급 이슈야. 그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 같은 거 내가 이거 꼭 분봉 보고 얘기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 만약에 이거 지금 이렇게 일봉 보면 여러분들이 좀 올랐네 하겠지만 제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기관놈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차트가 이렇게 살아있어. 정배열 종목을 해야지 수익 난다고 그랬어요. 급등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반드시 눌린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려요. 눌릴 때가 기회인 거야. 오늘 양봉 나왔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좀 눌림목이 올 수 있죠. 그럴 때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0분봉 보면 한 2250원 정도? 요 정도를 강력한 지지선을 아마 할 거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 2250원 정도 지지선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2300원 이하로 사면은 아주 좋은데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300원 이하로 사면은 아주 좋지만 거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다. 기관놈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2250원에서 2300원이 거기가 지지선이라는 건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금강공업도 좋아. 금강공업도 여기 보면 저도 보면은 여기 관심주에 여러분 관심주에 이렇게 SY,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이렇게 세 개 묶어놨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묶어서 보는 습관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SY는 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없고 이 덕신하우징하고 금강공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금강공업하고 요 덕신하우징 실적이 좀 괜찮고 이렇게 배당도 좀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좀 모듈러 주택에서 관심을 갖고요. 우크라 재건 비용이 어떤 데는 막 1200조다. 어떤 데는 막 600조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어떤 데는 세계은행에서는 527조다. 그리고 우크라 정부는 야 우리 재건 비용할 때 1200억이다. 1200조가 버는다. 근데 요 재건 비용을 어디서 되냐고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 러시아에서 유럽 애들이나 그 미국 애들이 러시아에서 그 압수한 그 자산들이 있어요. 그게 한 몇백조 되나봐. 러시아에서 압수한 그 자금이 있거든요. 그 압류한 자금. 그게 한 몇백조 되나봐요. 그걸 뭐 재원으로 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건설 기계에서는 뭐 다 필요 없고 뭐 현대 이렇게 이거 다 볼 필요는 다 볼 수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다 보냐고. 그래서 현대인프라코, 대창단조, 딘성TC, 현대에버다임. 특히 현대에버다임은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게 현대에버다임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도 막
굴삭기 이런 애들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렇게 쭉 길게 뻗은 그거 있죠.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이렇게 길게 그 이름 모르겠다. 콘크리트 팔 때 이렇게 막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 그리고 흥국 같은 것도 좋고 아마 흥국 같은 것도 실제로 잘 나올 거고. 토목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만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고, 철도에서는 현대 롯데마고 여긴 없는데, 철도에서는 현대 롯데마고 현대 코퍼레이션 있죠. 아까 현대 코퍼레이션 그게 좋다. 그게 이제 상사주고 올해 실적 아마 엄청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듈러 주택 있죠. 여기 보면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죠. 이게 급하다고 그랬어. 모듈러 주택 먼저 짓고 철도 공장은 나중이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철도 공장 나중이라고. 사람이 살 집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덕신하우징 금강공업 정도만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놓고 만약에 좀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매매의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이라서 할 말이 많다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자, 그리고 AI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루닉. 제가 딥노이드 여러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딥노이드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딥노이드 제가 9,500원대 얘기했어. 9,500원대. 지금 엊그저께 14,000원까지 올라오더라. 저도 12,500원, 13,000원 이상에서는 저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터치 안 했어. 그래서 저는 딥노이드를 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실적이 딥노이드, 루닛, JLK, 뷰노 이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간 매출이 100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년 적자예요. 그런 기업들 루닛 같은 거 시가총액 적자 기업이 2조씩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물리면 이 AI가 대세인 건 맞지만 초보자들이 이쪽을 들어가면 여기서 물리면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선수들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루닛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루닛이 빠지면 다른 애들 다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 아무리 단타를 치고 싶더라도 좀 참아야 된다. 루닛, JLK, 뷰노도 미국 FDA 진출한다 해서 호재가 많이 만발해가지고 뷰노 같은 거 좀 올라오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뷰노 같은 거 좀 이 3만원, 3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딥노이드가 상대적으로 내가 9,000원, 내가 9,000원 얼마 때 얘기했죠. 싸 보인다고. 루닛 10몇만 원인데 딥노이드 9,000원 만원이니까 이게 좀 시가총액이 싸 보인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딥노이드도 많이 올라왔고 다 올라왔어. 안 올라온 게 없어요. 딥노이드도 9,000원부터 해서 14,000원까지 올라왔어. 근데 오늘 빠졌죠.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도 안 좋은데 어떻게 맨날 올라오냐고. 그래서 딥노이드도 이런 애들은 단타로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 같으면 요 12,000원 보이죠. 이 12,000원까지 저는 이게 일단 이게 지지선이 있어. 그래서 저번에 저도 12,000원 여기서 제가 들어가려고 12,200원 요 정도. 딥노이드 관심이 있어. 여기는 지금 또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 또 밀리면 12,200원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고요. 루닛이 밀리면 밀리겠죠? 그래서 요 정도 12,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빠질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애들은 좀 하여튼 딥노이드 같은 거는 좀 관심주에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적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적자 종목이고 연매출이 10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성 하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 오늘 얘기 좀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AI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AI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여러분 보세요. 다 AI 관련 주식 올라.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AI와 관련된 반도체 HBM 관련주만 오른 거 아시죠, 여러분? HBM 관련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만 올랐어.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AI 죄송합니다. AI 관련 주식들 AI가 확장되고 있다고. AI가 확장되고 있어. 자율주행, 클라우드, HBM 반도체, 오늘 HBM 관련주를 좀 얘기할 건데,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이 그 디자인하우스라고, 삼성이 키우는 회사 디자인하우스가 3개가 있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넥스트 칩,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도 자율주행 주식 중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애들 말고, 이 텔레칩스 같은 건 별표 하나, 자율주행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
텔레칩스하고 어버 반도체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아니, 세 가지구나. LX 세미콘, 어버 반도체, 텔레칩스. 특히 텔레칩스가 이 현대차나 이렇게 최근에 기사 났죠. 현대차의 차량이 이제 텔레칩스의 반도체 칩이 이제 현대차에 들어간다고 최근에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무조건 LX 세미콘 제가 10만 5천 원 얘기했었죠? 근데 12만 원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LX 세미콘은 전력 반도체 관련. 내가 지금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지금 막 입이 터졌다, 지금. 자, LX 세미콘 전력 반도체 기업이면서 LX 세미콘이 텔레칩스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나중에 LX 세미콘 텔레칩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칩스 다 필요 없어. LX 세미콘, 텔레칩스, 어버 반도체,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는 저번에 영상 올릴 때 제가 칩셋 미디어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반도체 관련 차량용 반도체 기업 3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칩셋 미디어, LX 세미콘, 해성 DS, 또 뭐 얘기했지? 하여튼 저번 3대장 얘기했죠, 저번에. 하여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칩셋 미디어도 이거 텔레칩스. 자, 답은 정해져 있어. 칩셋 미디어 이런 거 시가총액 이런 애들이 이게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지수가 빠지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 차트가 보세요. 텔레칩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시면 한번 급등했다 이렇게 눌리죠. 이때가 언제냐면 뉴스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항상 뉴스 나올 때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찌글찌글하게 남들 그러니까 이슈나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 급등 나왔다 조정 나올 때 봐야 되는데 텔레칩스 그래서 텔레칩스 정배열이죠. 차트 살아있지 않아 살아있어. 차트 살아있잖아. 텔레칩스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데 칩셋 미디어 그리고 오늘 해성 DS 올랐죠. 그러니까 갈 종목은 간다니까. 여러분 기판 관련 주식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대덕전자랑 해성 DS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해성 DS로 기간 매수가 계속 들어와. 그죠? 빨간색이 기간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보세요. 창은 찌글찌글한데 갈 종목은 가잖아. 그죠? 갈 종목 가잖아.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응? 지수 상관없어. 갈 종목 대덕전자 보세요. 자기 갈 길 가잖아. 대덕전자 기간이 죽으라고 사죠? 자기 갈 길 가잖아요. 그죠? 이따 왜 대덕전자랑 그게 올라가는지 자, 이따 이유를 설명할 거야. 여기 보시면 이 패키징 방식이 변화가 있어. 이 HBM, 이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 때 패키징 방식이 뭐 약간 바뀌어요. 2.5D 패키징으로. 그래서 이따 그림을 보고 얘기할 건데 요렇게 딱 정해진 애들만 올라. 케이스텍, 한미반도체, 본딩이라는 거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 이 한미반도체, 본딩, 그리고 뚫는 과정이 이 TSB, 이 구멍을, 자, 그림을 먼저 볼까? 잠깐만. 자, 저도 반도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자, 기술적으로 저도 완벽히는 몰라. 자, 근데, 자, 옛날에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 패키징 기판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왜 기판주가 대덕전자 해성DS가 왜 올라가는지 힘택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된다. 이 옛날에 그 기판들은 옛날에 패키징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 프로세서 CPU, GPU가 있으면 디램을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리가 늦지. 이렇게 처리가 이렇게 늦잖아. 이렇게 다 돌아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빨라야 되거든. 처리 방식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CPU, GPU,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CPU, GPU 프로세서를 반도체를 이렇게 하나로 딱 하는데 여기를 쌓아버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를 그냥 두껍게 쌓아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광대역 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쌓아버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납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D램 칩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거 만들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도체 D램을 쌓아버려. 그리고 GPU나 CPU는 여기 있고,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기판이죠. 이게 기판이야. PCB 기판. PCB 기판에서 여기 이게 솔더벌이고, 이게 솔더벌. 연결해야 되니까 솔더벌. 그래서 이런 방식을 FCBGA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대덕전자나 심텍,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 FCBGA,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대덕전자, 삼성전기가 하거든. 코리아서킷도 하지만, 시설 투자를 가장 많이, FCBGA 시설 투자를 가장 많이 작년에 늘린 게 누구냐? 대덕전자.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안 끼는 데가 없죠. 대덕전자가 안 끼는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대덕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DDR5 관련주 뭐 TLB 하는데, 저는 대덕전자랑 기판 관련주는 무조건 대덕전자 해성 DS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해성 DS가 중요한 이유는 PCB 기판 중에서 차량용에 들어가는 기판들을 해성 DS가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기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드페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서버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서버형에 들어가는 건 다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판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뚫어야 된다고. 뚫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 반도체 D램을, 이렇게 하려면 반도체 이렇게 여기다, 반도체를 뚫어야 돼. 구멍을 내놔봐. 연결해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구멍을 뚫는 걸 한미 반도체가 하고, 붙이는 걸 한미 반도체가 하고, 구멍 뚫고 얘걸 뭐 이런 애들을, 이 구멍 뚫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쪽이 구멍 뚫는 게 TSB 공정이라고. 예, 이게 구멍 뚫는 공정이라고 나는 또 알고 있거든. 제우스 테스? 헷갈린다. 저도 헷갈리네. 하여튼 이쪽이 뚫고 이거는 붙이는 거야. 한미반도체 붙이고 요거는 패키징 방식이고. 그래서 최근에 제우스 테스트 오르는 거에 TSB가 공정이 약간 뚫는 공정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제우스가 오르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제우스 최근에 살아있죠. 제우스 차트 살아있죠. 그러니까 딱 가는 종목만 가는 거야 지금. 한미 반도체. 이건 본딩 공정이죠. 본딩. 그죠? 그러니까 HBM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필요한 장비 만드는 기업들만 선택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K스택은 연마 이거 연마해주는 요런 애들 위주로 올라간다. 그죠? 백그라인딩이 갈아주고 약간 연마해주는 K스택, 요런 애들. 검사는 검사 기업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선 대덕전자, 최근에 PSK 홀딩스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PSK 홀딩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도 이 패키징 방식의 변화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됐죠? 그죠? 그렇게 그 정도 종목이 있다는 걸 알아는 줘야 돼.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 요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패키징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는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버, 이 클라우드 서버, 아마존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애플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애플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아마존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메타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구글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 기판 관련주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칩이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검사할 때도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패키징 공정이 더 까다로운. 그래서 그 패키징 방식이 더 첨단 패키징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어드밴스 패키징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한정적인데 이거 어떻게 다 사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이제 요런 애들 이제 해성 DS 같은 거 지금 최근에 투자했죠. 요런 걸 좀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용 같은 거는 얘가 왜 여기다 빨간색을 쳐놨냐면 반도체 검사 정비도 하는데 이 뇌수술 수술 장비를 만들어요. 고용이.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죠? 요 장비 관련 주식들은 요런 애들이 선택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앞으로 연말에 삼성전자도 이제 HBM을 더 증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니스도 이제 HBM 반도체를 이제 3분기, 4분기 때 더 증설한대요. 고성능 반도체를 더 증설한다는 거지, D램 반도체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진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론데 3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동일 면적 안에 더 많은 D램을 쌓는 게 이게 TSB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정을 TSB 공정, 이렇게 쌓는 공정을 TSB 공정이다.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고용 같은 거는 좀 관심주를 해놓으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큐렉소 같은 거, 이게 의료 로봇 관련주 큐렉소 같은 게 급등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수술용 로봇 관련주 큐렉소가 급등하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애들도 이 뇌수술 로봇을 얘가 고용이 하거든. 그래서 고용 같은 것도 좀 기관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별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이 이제 제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섹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공주, 대한항공, TA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2분기 실적이 다 깜짝 실적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동해서 보세요. 지금 3분기 7월, 8월, 9월이 여름 성수기죠. 항공주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지만 3분기 실적도 더 잘 나올 거야.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고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항공 주식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이, 저는 뭐 항공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항공주도 내가 볼 땐 크게 빠질 구석이 별로 없다. 실적이 2분기, 3분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특히 뭐 제주항공 같은 거, 요런 애들은 좀 더 진에어, 제주항공 하여튼 다 실적이 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공주 올해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가 다 서프라이즈야. 대한항공 올해 1조 6천억 벌고요. 제주항공 올해 1,500억 벌고요. 진에어 1,500억 벌고요. 티웨이항공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이 잠깐만 끊기고 있다. 심각한 베트남에서도 공장이 많은데 우리나라 베트남에 공장에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꾸만 전기가 끊긴대. 공장 돌리다가 끊기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지금 폭염과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도 줄여들고 있어. 그리고 해서 자꾸만 가동이 중단된대. 그래서 얘네들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력 설비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맨날 LS 일렉트릭, 해내 일렉트릭, 제동전기, 효성중공업, KT 서브마린, LG전기, LS전선 이렇게 재롱산업 이렇게 변압기 전선주들이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이 전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나 세계 정부들이 다 중복 투자하고 있대. 세계 정부들이 자기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변압기 건설기계, 건설기계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 왜 자꾸만 내가 강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 2024년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것만 해도 몇십조 몇백조 단위야. 그거 여러분 수도를 이전하면 건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어. 인도네시아 걔네들이 뭐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수도를 인도네시아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유 아시죠? 걔네들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자꾸만 땅이 1년에 몇 센치씩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그 관련주가 게이시스 메디컬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사 주식들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미국 공장 건설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굴삭기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진성태시 같은 거 실적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 8월달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8월달에 건설 기계 주식들 여러분 실적 나오는 거 보시면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6월 말이니까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데 아마 잘 나올. 글로벌 송배전망 추이 이게 실적 계속 쌓이고 있다. 투자를 전력 설비를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 반도체 가격은 지금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다. 그죠? 2분기 때 D램 가격이 지금 바닥 찍고 이제 3분기 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괜찮다. 길게 봐서는. 그리고 재건에서는 모듈러 주택이 제가 첫 봤다는 무조건 모듈러 주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철도는 나중이잖아. 이 철도를 어느 세월에 질 거냐고. 집부터 짓고 나서 철도는 나중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우선순위가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그런 거 모듈러 주택부터 짓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철도 하겠지. 굴삭기 하겠지. 알겠죠? 그런 순서를 모르면 안 돼. 거기서 실력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 그리고 여러분 상사 주식들 여러분 내가 워렌 버핏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싹쓸이 해가지고 올해 상승률이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상사 미쓰비물산 이토츠 상사 이런 애들 올해 상승률이 막 50%씩 된대. 근데 50%막 100% 된대.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 뭐 상사 주식들 포스코 인터 빼고 별로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LX 인터나 현대 코퍼레이션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대신 제가 2차전지 요즘에 얘기 안 하죠. 2차전지 요즘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가 2차전지에 엄청 많아요. 이건 6월 19일자 기준인데 내가 개인들은 공매도랑 싸울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왜 개인들이 공매도랑 싸우냐고. 그럴 생각. 그러니까 공매도랑 싸울 필요가 없어. 개인들은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이왕이면은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똥이 더러서 피하는 게 아니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서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들은 공매도랑 싸울 필요 없어요. 에코프로가 공매도 비중이 5.9%, 나노시저지 5.9%, LNF 공매도가 많잖아요. 엔캠, 첨보, 성혈. 오늘도 아마 2차전지 애들 아마 외국인들이 또 팔았을 거예요. 차라리 자동차 부분주 하라는 거예요. 페넌터는 됐고 디오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 내가 두 개 얘기할 건데 디오하고 휴비츠는 한번 내가 영상을 따로 올렸죠. 근데 영상 따로 올리고 내가 18,500원 얘기했는데 지금 22,000 얼마까지 갔어. 그죠? 그래서 휴비츠 매수하신 분들 아마 그 수익 냈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휴비츠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10월 달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휴비츠는 계속 오를 때 사지 말고 휴비츠 같은 거 빠질 때 오늘도 막 어제도 막 빠지더만. 그래서 휴비츠 같은 거 빠질 때 좀 이게 좀 사놓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면 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인공치아 임플란트도 만들고, 디지털 보철 솔루션이라고 디오 같은 거는 작년에 디오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서 오르는 거예요. 기관놈들도 디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디오를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개인이 사서 오르겠습니까? 디지털 보철 솔루션 이런 게 앞으로 추세되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과를 가보신 분들, 나도 치과를 많이는 안 갔지만 치과 여러분 가보신 분 옛날에는 본을 뜬다고. 치과 여러분 이빨 새로 하면 여러분 본을 뜬다고요. 본을 뜨면은 여러분 석고가 이게 말랑 쪼물락 해가지고 여러분 이빨에다가 딱 여러분 꽉 깨무세요 하자. 꽉 깨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꽉 깨물러. 꽉 깨물면 한 2, 3분 있어야 된다고. 이거 틀을 꽉 깨물어 이렇게 해서 빈틈 없애가지고 꽉 해.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가공을 했다고. 사람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구강 스캔으로 해가지고 구강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기계가 이렇게 깎아주나봐요.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깎았어.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한대. 컴퓨터로. 그걸 디오나 오스템 임플란트나 휴비츠나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 계속 보시고, 그죠? 디오 한번 볼까? 디오, 그죠? 살아있네, 그죠? 제가 항상 말했어요, 여러분.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관 매수하는 종목들을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거야. 기관이 매수하고 있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 그때 빠질 때 보라는 거야. 그리고 휴비츠 같은 것도 요즘에 여러분들 저는 탑픽을 휴비츠를 보는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돼. 그죠? 디오는 시가총액이 지금 5,000억이 넘죠. 그러니까 디오 살래 휴비츠 살려면 나는 아직도 나는 휴비츠예요. 디오도 물론 올해 한 연간으로 한 400억 정도, 디오도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로 올해 번다는 말이 있어요. 실적 전망이. 근데 저는 무조건 시가총액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5,200억이에요. 근데 올해 한 350억 벌어. 휴비츠는 시가총액이 더 싸잖아. 휴비츠가 2,600억이에요. 그죠? 이것도 올라서 2,600억이야. 그죠? 2,600억. 근데 이 영업이익이 올해 한 200억 정도 된다고요. 그죠? 올해. 내년에는 한 300억. 그죠? 내년에 치과 보철 같은 거 다 하니까. 올해 10월달에 신제품 출시하고. 그래서 휴비츠 같은 게 이게, 좀 기관들이 팔면 빠지겠지. 기관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이게 모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주식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빠지겠죠.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어.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지면 그때는 또 매수 기회를 노리라는 얘기. 없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리고 현대모터웨이. 자, 며칠 전에 현대모터웨이라고 현대가 IR 그거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200만 대 팔겠대요. 기아차는 160만 대를 팔겠대. 현대차가 2032년까지 10년간 110조를 투자하겠대. 그러면 1년에 한 10조 되죠? 그죠? 10년에 110조 투자하면 1년에 10조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수혜해요? 현대차 밑에 그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낙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수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2분기 실적도 현대차 자동차 부품 주식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별로 올라갔다 좀 많이 받은 게 많이 보여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이쪽은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팔겠다고 하고 기아차는 160만 대 팔겠다고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겠대.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투자 아이디어 이것도 많이 얘기했어. 이것도 사업의 확장, 현지화.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를 따라가는 회사들이 누가 있느냐? 그걸 따라가는 회사들을 보면잖아. 그래서 조지아 공장을 따라가는 회사들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진산업, PHA 대원강업, 에코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빠졌네. KB오토시스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KB오토시스가 시가총액이 작다고 얘기했죠. 일본 실적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는 게 한국단자. 그리고 여기 SL 있네. SL은 헤드램프로 하죠. LED 헤드램프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종공업도 있고, 그죠? 세종공업, 현대공업,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건 되겠다. 현대공업, 세종공업 이런 애들도 실적이 좋더라고. 자동차 부품 주식들은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공업, 세종공업, 그리고 동아화성 너무 많아. 동아화성 또 뭐가 있냐? 코리아 FT. 그죠? 그리고 KB오토시스는 이거 지금 봐보세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KB오토시스 옛날에 급등 한번 나왔다가 쭉 밀려서 이렇게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런 걸 내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나중에 또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거래량이 적지만, KB오토시스 같은 것도 실적이 2분기 잘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관심주에 좀 놓고 보시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네. 여기 보면 이 조지아,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이 있는 게 현대공업, KB오토시스. 저 같으면 요런 주식들을 좀 매매를 좀 이렇게 좋은 가격 왔으면 요런 갭도 현대공업, KB오토시스 같은 관심주에 놓고 매매 대상으로 팔 수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KB오토시스 거래량이 없지만,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는 단연코 SL이 실적이 아주 짱 좋다. SL이 진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심 좀 넣어놓고 보시고, 자율주행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율주행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율주행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HL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 HL만도, 현대오토, 이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 또 텔레치스 또 나오잖아, 여기, 그죠? 텔레치스 또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력반도체가, 여러분, 전기차에는 전력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 독일 뭐 전력 반도체 외국 현대차나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전력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이 안 되니까 해외 전력 반도체를 수입해서 썼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 KC 같은 기업들의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현대차에 쓰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대차 같은 애들이 KC 같은 애들도 기술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KC 같은 게 최근에 유상증자 있죠. 공장 투자 늘린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는 앞으로 요쪽이 전력 반도체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C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KC 같은 애들을 그런 애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유상증자 끝났죠. 유상증자 끝나면 나중에 또 올라갈 때가 한 번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KC나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애들, 팅크웨어. 나중에 전력 반도체는 언제 또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그 통계청에서 나온 게 선박이 14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다른 애들 별로 승용차 전년 대비 110%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실적이 더 잘 나오겠죠. 승용차, 자동차 부품. 이해되세요? 제가 왜 자동차 부품을 좋게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건설기계 그쪽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이고. 자, 이런 기업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골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 잡는데, 저 같으면 실적이 좋은 애들만 제 관심주 하면 모베스전자, 세종공업, 모베스전자, 요런 애들 진짜 좋아요. 요런 애들. 모베스전자 실적 계속 좋아지고, 모베스전자, 세종공업, 아까 KB옵토시스, 현대공업, 평화산업 말고 평화홀딩스도 좀 싸 보이고, 됐어. 요 정도. 여기서는 그 정도네. 자, 그리고 의료 AI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패스. 이쪽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걸리면, 잘못 걸리면 뒤진다. 이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CJ그룹 보세요. 여러분 계속 신저가죠. 제가 CJ그룹, 자, 여러분들 맨날 내가 현대차 얘기하고 이게 올라가는, 이게 아까 반도체 주식 중에서 정별 종목 내가 그런 거 정별 종목 해야지 돈 번다고 얘기했잖아요. 역별 종목이 한번 잘못 걸리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CJ그룹 제가 현 상황을 내가 보여드리면, CJ그룹 요즘에 안 좋죠. 내가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회원분들, 내가 내 매매를 따라하는 그 회원 그 유튜브 멤버십 분들 보면은 최근에 저 맨날 수익 냈죠.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수익 많이 냈죠. 우리 회원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들 제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죠. 자, 많이 빠졌다고 좋은 게 아니야. 주식은 정별 종목 구간에서만 하는 거지, 이 역별 종목을 여기서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 한번 사볼까 해서 산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빠졌지. CJ 같은 거. 그죠? 역별 종목에서 노는, 주식은 역별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CJ, CGB도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CJ, CGB,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죠. 유상증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CJ ENM, 지옥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CJ ENM,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많이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 업황이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업황 얘기하잖아, 맨날. 자동차, 방산, 엔터,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물 들어온다. 의료기계, AI, 자율주행. 물 들어오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물이 빠지는 쪽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 그죠?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CJE는 맨날 빠지죠. 이런 거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말고, 보유했다면 빨리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거고. 자, 보세요. 내가 오늘도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어. 인생도 선택이고 주식도 선택이야. 자기가 주식 선택 잘못해가지고 손해본 거 가지고 울고불고 신세한탄을 할 필요 없어. 패배자일 뿐이야. 제대로 선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런 애들 왜 올라?
아니 그럼 CJ그룹은 맨날 빠지는데 포스코그룹은 왜 맨날 오르냐고. 포스코홀딩스 제가 좋다고 그랬죠. 대형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왜 맨날 올라? 왜 기관들이 왜 사요? 업황 리튬이 업황이 살아있고 아니 포스코 인터는 왜 오르냐고. 여러분 포스코 그룹 주식들 포스코 엠텍 봐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넷이라 봐요. 천당이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CJ하고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천당이죠. 근데 이런 걸로 올라가는 주식들을 해야지 돈을 벌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그룹 주식 한두 개 있으면 돈을 벌었겠죠. 인생도 선택이고 주식도 선택이다. 그리고 근데 공부를 한 다음에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죠? 제가 항상 오늘 또 내가 한 10번 말했어. 정별 종목을 해야 된다. 실컷 조건 정별 종목을 해야 되고,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을 해야 되고, 실적 전망이 살아있는 종목을 해야 되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해야 되고,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고. 인생은 선택이에요. CJ 봐봐요. CJ 애들, 이거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거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상방에 돈 벌었겠습니까? 신저가. 이런 거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CJ 대한통운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근데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 상반기 때 포스코 그룹은 시가총액이 7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SK그룹이 30% 증가했고, 현대차그룹이 22% 증가, 포스코 그룹이 70%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안 오른 게 없어. 안 오른 게. 옛날에 포스코 인터 오르기 전에 다 말씀드렸고, 그죠? 포스코 인터, 포스코홀딩스는 더 간다. 저도 이런 거 지금은 많이 오른 거를 건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만 저거 좀 내려오면 샀다가 막 갑자기 급등하면 팔고,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만 저는 지금 매매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죠? 포스코홀딩스는 더 간다고 봐야 돼. 주가사 목표주가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화학주 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게 국도화학하고 코롱인더 같은 게 많이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코롱인더도 급등했다가 한 이틀, 3일 정도 조정 오죠. 근데 이 코롱인더는 이제 뭐로 유명한 회사냐면 아라미드 섬유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강한 섬유가 아라미드 섬유인데, 방탄복에도 쓰이고, 타이어 코드에도 쓰이고, 근데 우리나라 아라미드 생산 능력 1위가 코롱인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롱인더가 올해 2분기 실적이 아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코롱인더도 아마 전기차 폐배터리나 이쪽으로 아마 사업을 진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롱인더는 원래 수소차 관련 주식이었고, 수소 연료전지에서 분리막 판 그쪽 필름 그쪽 코롱인더는 원래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이었고, 근데 요번에 최근에 이제 코롱인더가 올라온 거는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코롱인더 같은 애들은 이제 좀 출발하는 거다. 최근에 이제 기관놈들은 코롱인더는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죠. 저는 기관이 맞다고 봐. 그래서 코롱인더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이렇게 좀 눌림목이 오는데, 이거는 연말까지는 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 많이 빠졌어. 이게 보면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이 주봉으로 볼까? 코롱인더도 이제 좀 때가 온 것 같아. 왜냐면 코롱인더도 지금 10만원, 옛날에 10만원, 11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첫 상승이 왔다고. 그죠? 근데 전기차 쪽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연말까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최소한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시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적이 또 화학주에서 실적이 좋은 게 국도화학도 실적이 좋고요. 롯데정밀화학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차트가 살아있죠? 화학주 중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해되십니까? 롯데정밀화학, 국도화학, 코롱인더, 요런 애들, 특히 코롱인더 같은 애들이 이제 이 연말까지 이건 배당도 주고 하니까, 요 급등했다, 이거 눌림목이니까, 기관들도 사고 있으니까, 좀 저점만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왔다면 이런 것도 연말까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관련 주식 중에, 아마존 관련 주는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존 관련 주가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요거 이제 클라우드 관련,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 주식이 몇 개 있고, 이 AI 관련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생성형 AI 했을 때 1억 달러 투자한다고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한가 갔던 종목이 이제 남성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관심종에 있던 종목이 여기 남성이라고 있죠. 여기 오늘 빠졌지만, 최근에 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요 남성이라는 종목도 이제 관심주에 좀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뭔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실적이 좀 탄탄하고 예전에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바뀌죠. 주가도 자기 습성이 있어. 습성이 있어. 그래서 한번 상한가 갔던 애들은 또 상한가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상한가 못 가는 애들은 맨날 못 가. 그거는 주식의 습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성 같은 것도 최근에 옛날에 3,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많이 쉬었던 종목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거래량이 좀 늘어가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다시 또 하루 이틀 또 빠지면 이런 기업들은 좀 한 2,200원, 3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남성 같은 거 한 2,200, 300원 정도 좀 오면은 좀 단타를 쳐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진짜 마지막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증권사에서 오늘 그 레포트에서 좀 뽑아온 건데 도움이 되려고 내수게임 좀 빼고,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증권사에서 그 자료 중에서 뽑아온 거예요. JVM 요거 최근 52주 신고가죠.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약 분배하는 기계 있어요. 그 JVM이 만듭니다. 요런 기업들도 이제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추천이 아니고 앞으로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이런 거 있다는 걸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JVM, 원익 QNC 올해 실적 전망 좋습니다. A-프로 이건 2차전지 관련 주식이고, LS 일렉트릭은 이제 변압기 그쪽이죠. 전력기기. 그리고 현대건설은 저는 추천을 안 해요. 건설주는 무겁기 때문에 저는 추천 안 하고요. 효성TNC 살 바에는 아까 코롱인더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롱인더나 그쪽 국도화 이런 거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종목 좀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여러분 6월 말까지 사면은 배당 주는 주식이 좀 있죠. 현대차 같은 것도 내일까지야. 내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은행 주식도 있잖아요. 뭐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뭐 그런 기업들, 현대차 주식들, 현대차 우선 주식들, 이런 기업들은 내일까지 사면은 중간 배당을 줍니다. 중간 배당 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한 40 몇 개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도 있고, 은행 주식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 하나금융 주식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됐고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있어. 원익 머티리얼스, 원익 QNC 이런 애들도 차트가 살아 있어요. 근데 원익 머티리얼스는 배당도 주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이렇게 좀 빠질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칩셋 미디어도 저도 지금은 포트에 없는데, 칩셋 미디어도 이게 너무 이제 업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칩셋 미디어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칩셋 미디어 이런 거 좀 빠지면 난 진짜 이런 기업들은 내가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 칩셋 미디어도 최근에 34,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만원 이하, 이렇게 29,000원, 3만원 정도 오면은 저는 한번 매매를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29,000원, 3만원 사이. 지금 요 정도 오면 한번 매매를 해볼까? 왜냐면 34,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좀 저는 좀 째려보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좀 째려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롱인더 괜찮고, HL 만도도 요즘에 좋다는 리포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것도 오늘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것도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것도. 자, 여기까지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도 얘기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돈 되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